다시 2,500원으로 내리겠다. 그리고 2년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한다. 이런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랍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할지 담뱃값 2,000원 올릴 때 새누리당 같은 당에 계셨던 바른정당의 김세연 정책위 의장을 연결해 봅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법안 어떻게 보세요? 전형적인 자가당착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새누리당에 같이 있었을 때 국민 건강 증진에 필요하다고 해서 담뱃값 인상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때 증세 수단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고 당시에 그 정책을 주도하던 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죠. 지금에 와서 갑자기 다시 내리자고 하는 것이 이게 국민 건강이 충분히 증진되어서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의미인지를 저희가 해석을 잘 못하겠습니다. 네네. 이게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이런 행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방금 지난번에 2,000원 올릴 때 국민건강 증진용이다. 아니다. 세수 확대용 아니냐. 근데 그걸 이제 아니라고 비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한 2년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세수 확대용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네. 담배 판매량이 담배값 올리고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그냥 똑같은 정도로 회복됐고 1년에 5조씩 세금은 더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는 증세의 목적이었다. 그러니 이제 이 서민 부담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내린다. 이렇게라도 말해야 맞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이런 고백이나 반성도 없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부자 증세를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반대를 해야 되겠는데 굉장히 반서민 정당으로 몰리는 상황이 우려가 되어서 그에 대한 어떤 대응 수단으로 이렇게 서민 감세로 담뱃값 인하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하고 추론이 되는데 여러 가지로 좀 정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부자 증세에 반대하면 당신들은 반서민 정당이구나. 아니다. 우리는 서민을 위해 세금 깎아준다. 이겁니까? 그런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제 한 가지 여기에서 짚어볼 점이 저희는 자유한국당을 극우 정당이 다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스스로 보수 정당이라고 칭하면서 보수 정당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래 세대의 재정 건전성을 지켜주는 이런 이 부담을 줄여주는 그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김 의원님, 김세연 의원님,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갑자기 끊어졌네요. 다시 바로 연결하도록 하고요.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국민건강증진용이다 이렇게 극구 주장하면서 2,000원 담배를 올렸던 그것을 다시 내리겠다. 이건 한마디로 자가당착이다. 이런 말씀, 부자 증세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서민용이다 이렇게 하려는 거라고 추론된다는 말씀까지 듣고 있었는데 김세연 의원. 네네. 아이고 전화 끊어져서 다시 연결됐습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이 포퓰리즘 정당으로 스스로 낙인을 찍는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보수 정당으로 스스로 칭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수 정당의 사명 중에 하나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것인데 그것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을 저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다니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네. 같은 이제 맥락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인 지금 장제원 의원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담뱃값 인하를 하려면 그건 정말 서민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해야 할 일 아니냐. 자유한국당이 할 일이 아니다. 이런 논평을 했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지금 여당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건 국민건강증진용이 아니라 서민 증세용이었다. 이거 다시 내리겠다라고 만약 입장을 밝힌다면 그럼 바른정당은 찬성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이 어떤 체제든지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어렵게 사회적 합의가 된 부분들은 가급적 존중을 하면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추진 주체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상태에서 이 변화를 가할 때는 또 다른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담뱃값 인하를 지금 바로 결정하게 된다면 그에 맞먹는 또 다른 세원을 발굴을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혹시 흡연율이 막 더 올라가거나 이럴 우려도 또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말씀 나온 김에 이른바 이 초대기업과 초자산가들에 대한 증세 방안에 대해서는 바른정당은 어떤 생각입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금 부담의 여력이 더 있는 사람이나 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선후에 있어서도 그런 이 개인이나 기업에게 더 많은 세금을 먼저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다만 지금 이 증세 관련 논의 과정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먼저 증세 자체를 논하기 전에 어떤 일에 정부가 돈을 써야 하고 예.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과연 타당한지를 예. 먼저 짚어봐야 하고 예. 이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정부의 역할, 복지의 수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합의가 된 이후에 예. 그때 결정되는 재원의 필요 규모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예. 증세 방법을 동원할 것인가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인데 예. 되어야 되는데 예. 지금은 앞에 과정들이 생략되고 무조건 증세부터 하고 보자 이런 끈인 것 같아서 예. 좀 뭔가 너무나 성급하고 급진적인 이런 이 논의 과정이 특히 며칠 상관에 기재부 장관 이야기 다르고 그다음에 다른 장관님 한 분 말씀하시고 여당 대표 말씀하시고 이러더니 예. 그냥 예. 증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예. 과연 준비가 되었는지 저희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네. 100대 과제 제시한 거 거기에 복지 수준 그거부터 먼저 토론하는 게 옳다. 그래서 쓸 돈부터 정하자 이거군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 이분들이 다시 또 정권을 잡는다면 네. 담배값을 그때는 또 올리나요? 제가 볼 때는 안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가 담배값 인하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예. 또 지금 여당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 이 상태로 가서 만약에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5년 후에 왜냐하면 뭐 최소 10년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 5년 후에 정권이 바뀐다는 가정을 해도 제가 볼 땐 그때 가서 또 말 바꿀 겁니다.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그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있지 않습니까? 예. 한 번, 두 번 하는 게 계속 반복되는. 그리고 지금까지 새누리당, 예전에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 순 뒤집듯이 예전과 지금의 상황이 막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막 바꾸잖아요. 내용도 바꾸고. 본인들 장관 임명할 때는 엄청나게 문제 있었던 사람들 다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명하려고 하는 거 반대하고 뭐 안 지킨다고 뭐라고 하고 하는 걸 보면 입장 바뀌었다고 해서 본인들의 생각이 계속 바뀌어요. 담배값 인상도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또 인하를 추진하지만 이게 그래서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의 정치적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이용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로 저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장난에 노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담배값을 올리고 내리고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정치권이라고 하는 곳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줬더니 거기 가서 저렇게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행위를 계속 하는 거 3년마다 바꾸고 또다시 법을 바꾸고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본인들도 자유한국당도 비난이 일 줄 알기 때문에 당론으로 정하지도 않고 의원 한 명이 입법 발의를 하도록 한 거예요. 아하. 당 차원에서 이걸 예를 들면 모든 당의 어떤 구성원들이 다 사인하지 않고 비난일 걸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한번 찔러나 보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정말 제1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정권이 혹시라도 바뀌게 되면 아마 그렇게 핑계대면서 또 올릴 것 같습니다. 4,500원 어설프게 올려서 그러니까 한 45,000원쯤으로 확실하게 한번 올려보자. 그래서 그때도 실패하면 이것도 아니었네.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자. 예. 이렇게 얘기 국민들이 실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모습이 예. 보이니까요. 안타까운 거죠. 정 기자님, 네. 담배로 걷어진 세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오르고 난 다음에. 네, 뭐 인상 전에는 한 6조 한 9천억 정도 됐었다가 예. 그다음에 2015년에 담배가 가격이 오르고 난 뒤에는 10조 5천억 정도. 예. 네, 그리고 지금은 12조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담배 피는 게 올리고 난 다음에는 조금 주춤해갖고 좀 떨어졌을 가능성은 있지만 네, 지금은 그때는 주춤했죠. 오히려 네. 지금 원상으로 돌아오면서 담배로 인한 세수가 전체 세수의 한 4%쯤 돼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 정말 자유한국당이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네. 자 담배값 낮추자. 국민 건강을 위해서 낮추자. 그러면 그냥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담배값도 세수가 좀 떨어지는데 그럼 이렇게 갖고 한
5, 6조 정도 떨어지면 다른 데서 5, 6조 정도 걷어서 결국 지금 살림살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른 데서 또 세금을 좀 걷도록 하자. 네. 이런 걸 얘기해야지 정상적인 정당 아닌가요? 그렇죠. 뭐 지금 예전하고 좀 상황이 달라진 게 그때 2,500원과 지금 2,500원은 전혀 다른 게 그때는 이미 뭐 담배값을 올리기 전에는 그게 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예. 지금은 이미 4,500원을 기준으로 세수가 이만큼 들어오겠구나라고 정부가 판단해서 예산을 그렇게 짜는 건데 지금에 와서 뭐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아하. 뭐 담배값을 이렇게 내리자라고 하면은 뭐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뭐 100대 과제라고 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엄청 많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서 사실상 이거를 뭐 추진을 불가능하게 아니면 그냥 뭐 혼돈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네. 자, 게다가 이제 그 당에서도 보면 지금 많은 이제 국민들이 그럼 당신들이 그때 올렸던 게 국민 건강보다도 세수를 올리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꼼수 인상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라고 하는 국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리는 걸 반대하는 분들이 50%가 넘어가고 있고. 근데 이 당에서는 사과는커녕. 아까 홍준표 대표 얘기를 나왔지만 담배세를 인상할 때 반대하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왜 담배값 인하를 반대하는지 참 아이러니하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독특한 사고 구조예요. 그렇죠. 뭐 국회의원들이 정책적 판단을 할 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국민한테 충분히 뭐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한다면 그런 부분도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설득을 구하는 데 있어서 뭐 진실되지 않고 그런 그 정책에 관련된 판단이 뭐 그 당시에도 정책을 밀어붙일 때도 정치적이었고 지금도 정치적인 이유로 또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그거는 국민들이 정말 실험 대상 뭐 실험실의 쥐 역할밖에 안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밖에 보여질 수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 스스로가 조금 자성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게다가 지금 이제 유류세 인하까지 추진하겠다. 계속 감소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까도 큰 프레임으로 보면요. 예. 문재인 정부의 과세 정책을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보겠다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저는 그래서 깊이 생각 안 하고 한다고 봅니다. 이거는 정말 포퓰리즘이에요. 아니, 유류세 인하도 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당이라고 그러니까요. 한다면 120명 가까이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더 황당한 건 법인세는 올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또. 아니,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건 법인세를 올려가지고 국민 복지를 늘리고 서민들의 개인 소득에서는 가능한 한 올리지 않도록 하는 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 아닙니까? 예. 아니, 기업들에게 법인세 물리는 건 내리자고 자꾸 주장하는 게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러면서 유류세 내리겠다. 이것도 저는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이번에 과세를 어떤 형태로든 막겠다는 것을 프레임 전쟁을 하면서 서민 감세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고 싶고, 그래서 가장 민감하게 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게 담배값, 유류세 같은 것들이.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돈을 지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들 입장에서 포퓰리즘적으로 거기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면 정책적으로 이게 필요해서 전체, 본인도 자유한국당은 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에게 왜 이게 필요하고 얼만큼 올리고 얼만큼 올렸을 때 어떤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고 이런 거 잘 설명 안 하잖아요. 지금 담배값 인하해서 그러면 또 유류세 인하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이랬을 때 어떤 앞으로 증세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부분 전혀 설명 안 하고 그냥 포퓰리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던지는 거죠.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게 얼마나 정치적인 수사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본인들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을 흠집 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내용들이죠. 다시 2,500원으로 내리겠다. 그리고 2년마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다. 이런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랍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할지 담배값 2,000원 올릴 때 새누리당 같은 당에 계셨던 바른정당의 김세연 정책위 의장을 연결해 봅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유한국당의 담배값 인하 법안 어떻게 보세요? 전형적인 자가당착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새누리당에 같이 있었을 때 예. 국민 건강 증진에 필요하다고 해서 담배값 인상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때 증세 수단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고 당시에 그 정책을 주도하던 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죠. 지금에 와서 갑자기 다시 내리자고 하는 것이 예. 이게 국민 건강이 충분히 증진되어서 이제 안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은 예. 뭐 어떤 의미인지를 저희가 해석을 잘 못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이런 행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방금 지난번에 2,000원 올릴 때 국민건강 증진용이다. 아니다. 세수 확대용 아니냐. 근데 그걸 이제 아니라고 비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한 2년. 저희는 자유한국당을 극우 정당이 다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네. 스스로 보수 정당이라고 칭하면서, 예. 보수 정당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래 세대의 재정 건전성을 지켜주는 그렇죠. 이런 이 부담을 줄여주는 그 노력을 해야 하는데, 예. 이렇게 김 의원님. 김세현 의원님.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갑자기 끊어졌네요. 다시 바로 연결하도록 하고요.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국민건강증진용이다 이렇게 극구 주장하면서 2,000원 담배를 올렸던 그것을 다시 내리겠다. 이건 한마디로 자가당착이다. 이런 말씀, 부자 증세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서민용이다 이렇게 하려는 거라고 추론된다는 말씀까지 듣고 있었는데, 김세현 의원. 네네. 아이고, 전화 끊어져서 다시 연결됐습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예. 네. 그래서 이 포퓰리즘 정당으로 예. 스스로 낙인을 찍는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보수 정당으로 스스로 칭하고 있지만 예. 실제로 보수 정당의 사명 중에 하나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것인데, 그렇죠. 그것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을 저렇게 초대기업과 초자산가들에 대한 증세 방안에 대해서는 바른정당은 어떤 생각입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금 부담에 여력이 더 있는 사람이나 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선후에 있어서도 그런 이 개인이나 기업에게 더 많은 세금을 먼저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다만 지금 이 증세 관련 논의 과정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먼저 증세 자체를 논하기 전에 어떤 일에 정부가 돈을 써야 하고, 예.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가 과연 타당한지를 예. 먼저 짚어봐야 하고, 예. 이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정부의 역할, 복지의 수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합의가 된 이후에 예. 그때 결정되는 재원의 필요 규모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예. 증세 방법을 동원할 것인가,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인데,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앞에 과정들이 생략되고, 무조건 증세부터 하고 보자.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세수 확대용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네. 담배 판매량이 담배값 올리고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그냥 똑같은 정도로 회복됐고 1년에 5조씩 세금은 더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는 증세의 목적이었다. 그러니 이제 이 서민 부담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내린다. 이렇게라도 말해야 맞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이런 고백이나 반성도 없이 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부자 증세를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반대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 반서민 정당으로 몰리는 상황이 우려가 되어서 그에 대한 어떤 대응 수단으로 이렇게 서민 감세로 담배값 인하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하고 추론이 되는데 여러 가지로 좀 정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부자 증세에 반대하면 당신들은 반서민 정당이구나. 아니다. 우리는 서민을 위해 세금 깎아준다. 이겁니까? 그런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이제 한 가지 여기에서 짚어볼 점이 쉽게 이야기를 하다니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네. 같은 이제 맥락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인 지금 장제원 의원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담배값 인하를 하려면 그건 정말 서민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해야 할 일 아니냐. 자유한국당이 할 일이 아니다. 이런 논평을 했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지금 여당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건 국민건강증진용이 아니라 서민 증세용이었다. 이거 다시 내리겠다라고 만약 입장을 밝힌다면 그럼 바른정당은 찬성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이 어떤 체제든지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어렵게 사회적 합의가 된 부분들은 가급적 존중을 하면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추진 주체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상태에서 이 변화를 가할 때는 또 다른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 담배값 인하를 지금 바로 결정하게 된다면 예. 그에 맞먹는 또 다른 세원을 발굴을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혹시 흡연율이 막 더 올라가거나 이럴 우려도 또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뭐 말씀 나온 김에 이른바 이